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LG 트윈스 프리뷰 그리고 리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제 한 달 만에 후반기가 재개가 되면서 이 순위 싸움에도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고, 워낙 뭐 징계를 받은 각 팀의 선수들도 있고 트레이드도 있었고 외국인 선수가 교체된 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후반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순위 싸움이 생각보다 이제 촘촘해진 상황에서 어떤 팀이 과연 치고 올라올까, 결국에는 허문의 전 감독이 생각나는 8치올, 진짜로 8월에 치고 올라가는 팀이 뭔가 가을까지 쭉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어떤 뎁스를 가지고 선수단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후반기에 정말 지난해 만큼이나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과연 LG 트윈스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 저와 함께 또 프리뷰해보는 시간,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날에는 트윈스볼 투나잇, 그리고 각종 소식들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 기억일 수 있어요. 7월 성적 리뷰를 한 달 만에 해보겠습니다. 7월에 단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 운이 없게도 장마전선이 지나가면서 이 롯데와의 이 원정 3연전을 통으로 쉬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으로 인해서 두산과의 주말 3연전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다소 다른 팀들보다 몇 경기씩 그래도 조금씩 치른 팀들보다는 이 LG 트윈스가 휴식기를 빨리 맞이를 했고, 다행히 또 연패를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전 2경기를 나란히 승리를 거두고, 특히 마지막 전반기 마지막 경기 월요일 경기에서는 홍창기의 끝내기 안타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결국에는 2승 2패로 7월을 마치고 전반기를 끝냈습니다. 보면은요, KT전에 정말 안 좋았었죠.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참 뭐 더블헤더도 한 경기밖에 못 치르고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KT전을 패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7월에 출발을 했고, 7월 2일에는 한화의 연패 탈출 제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7월 3일엔 또 취소가 됐죠. 네, 7월 4일에 이민호 선수가 기가 막힌 이 완벽투를 보여주면서 7월에 첫 승을 거뒀고, 7월 5일에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지고 있던 경기를 이 김현수 선수의 선수단 미팅 이후에 따라잡고 마무리인 정우람까지 무너뜨리면서 7대 6으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7월 한 달을 2승 2패 5할의 승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기 이제 끝날 시점의 현재 순위입니다. LG가 경기가 없는 사이에 경기차가 조금 벌어져 있었는데 KT가 2연패를 당하면서 경기차가 2경기차, 아직까지 해볼 만한 어떤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경기차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LG 트윈스가 2게임차 뒤진 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 삼성과는 게임차가 없지만 삼성이 게임을 많이 치르면서 LG가 승률에서 앞선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2게임 반차로 SSG 랜더스가 추격을 하고 있고, NC, 키움, 두산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들인데, 이 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타격이 커요. 뭐 팀별로 NC 같은 경우에는 주전 4명이 나갔고, 키움은 뭐 역시 서건창이 빠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정찬원이 들어오면서 선발진은 어느 정도 채워놨는데 한현희와 안우진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크레이기 아직까지 이 자가격리에서 풀려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브리검 선수가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간 이정우, 조상우 역시 후반기 시작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점, 부상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그리고 송우현 선수가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지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 키움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크고요. 두산 역시 로켓과 미란다가 나란히 부상과 자가격리 여파로 인해서 후반기에 주말 3연전부터 출격을 하기 때문에 그 앞쪽에 나오는 선발 최원준 선수도 올림픽에 나갔다 와서 주중 3연전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초반부터 뭐 이영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전반기에 거의 없는 선수다시피 했던 이영하, 그리고 뒤쪽에 유희관도 좋지가 않고 선발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후반기를 시작을 하는 두산이고, 또 롯데, 기아, 한화 이때쯤이면 사실은 포기할 만하지만
지금 워낙에 바로 위에 있는 팀들이 전력의 공백들이 다들 생겼기 때문에 이 롯데, 기아까지는 그래도 가을 야구를 노려볼만 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패로 잠깐 내려앉았지만 어쨌든 서튼 감독이 팀을 잘 추슬러서 이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개막 직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팀을 맞춰서 선발도 짜고 불펜도 재조정하고 최준용도 다시 합류를 했고, 그리고 타선 쪽에서는 손아섭 살아나고 추재현이 부상 복귀를 하고 마차도 뭐 정훈 안치홍 이런 선수들의 폼이 괜찮고, 전준우야 뭐 늘 잘해주고 있고, 포수 쪽에서도 이제 김준태를 보내긴 했지만 지시환을 필두로 뭐 안중열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좀 된 롯데자이언츠를 할 수가 있겠고, 기아는 뭐 7월에 거의 무적의 팀이었습니다. 기아가 6연승을 달리면서 전반기를 마쳤죠. 뭐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 자가격리 여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인 권혁경 선수의 그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데뷔전, 그리고 부상 선수들 브룩스 맹댄이 나란히 복귀를 하고, 또 기아도 전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후반기 아마 고춧가루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이 상위권 팀들이 기아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LG는 기아와 또 가장 적은 경기 수가 남아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외국인 타자 오고 분위기 반전을 좀 노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이 앞에 팀들과의 게임차가 벌어져 있다. 하지만 하나도 이 리빌딩을 당장 1승이 급급한 게 아니라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게 우선인 만큼 하나 고춧가루도 지난해 경험을 해봤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SG와의 주중 3연전 홈경기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켈리와 폰트가 화요일 선발로 확정이 됐고요. 수요일에는 아마 수아레즈와 샘 가빌리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민호, 오원석, 양 팀이 나설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냈다고 보는데, 이 SSG와의 상대 전적이 밀린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3승 5패로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잠실에서는 3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잠실에서는 또 위닝 시리즈를 거둔 전적이 있고, 심판의 장난질이 아니었으면 조심스럽게 수입도 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잠실에서는 LG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포티비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SSG 랜더스의 예상 타선 보겠습니다. 최지훈, 추신수, 최정, 로맥, 한유섬, 고종욱, 김성현, 이응년, 박성환인데 SSG도 공백이 있습니다. 최주환 선수가 올림픽 때 부상을 안고 갔죠. 잔부상을 안고 갔기 때문에 지명 타자로만 아마 나설 것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추신수 선수 역시 이 미국에서 팔 쪽에 치료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외야 수비가 좀 힘들다, 남은 후반기에는 지명타자 위주로 출전을 해야 한다는 또 김원영 감독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신수 선수가 일단은 지명타자 스타팅으로 나오고, 최주환 선수는 치료를 더 하거나 대타 출장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루수 쪽에 박성환 선수나 혹은 전역한 안상현 선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포수 쪽에서도 이재환 선수의 부상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응년 선수가 이 포수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고, LG 팬들에게는 좋은 기억은 아닌 또 정상호 선수가 백업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SG 랜더스와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 원투펀치가 나란히 나선다. 폰트와 가빌리오가 SSG에서는 출격대기를 하고 있고, LG도 케일리와 수아레즈가 나서기 때문에 이 외국인 원투펀치, 후반기 시작을 산뜻하게 레이스는 누구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특히 켈리나 수아레즈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계속해서 이 선발 등판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가 잠실에서는 좋았고 문학에서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잠실 등판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수전 쪽으로 간다면 이 두 외국인 선수의 호투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SSG는 이재원 부상, 최주환 잔부상, 그리고 추신수 선수도 부상을 안고 뛰고 있기 때문에 부상자와 함께 시작을 하는 SSG 랜더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문학 악목을 잠실에서 복수가 가능할지, 이게 문학에서 계속해서 그 유령태그 사건도 있고 수입도 당했고, 한 번 건너와서는 이 홈런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악몽을 떨쳐버리는 듯 했습니다만, 그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이 나란히 역전패를 당하면서 SS 랜더스가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팀이에요. 왜냐면은 전반기에 역전승이 가장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 투수진이 조금 무너지더라도 불펜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버티고 타력의 힘으로 경기를 빼앗아오는 그런 경기들을 좀 자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넓은 잠실에서는 투수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제어만 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주말 3연전 롯데와의 홈경기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LG는 임찬규, 손주영, 켈리가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요. 롯데는 박세영 선수의 주말 등판을 하느냐 혹은 다음 주로 등판이 넘어가느냐에 따라 뭐 노경은, 서준원, 최영환 이런 선수들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토요일날 박세영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 스트레일리와 켈리가 또 에이스 빅매치를 맞붙는 일요일 경기에도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상보다 이 롯데 상대로 성적이 좋아요. 항상 이 피 튀기는 접전을 펼친 양 팀이었는데 올해는 LG가 앞서 있는데, 그때의 롯데랑 지금의 롯데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튼 감독이 자기 색깔을 내는 시기인 만큼 아예 다른 팀이라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BS 스포츠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 예상 타순 마차도가 1번 타자로 나올 것 같고요. 손아섭, 전준우, 정훈, 안치용, 이대호, 한동희, 지시환, 추재현 선수가 복귀를 한 상황인데, 이외에도 뭐 서튼 감독이 여러 선수들을 중용을 하면서 리빌딩과 성적을 동시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재유, 신용수 이런 선수들을 좀 써보고 있고, 김민수 같은 경우에도 안치용 선수 대신에 이루수로 나오는 횟수도 있는 만큼 롯데가 뎁스를 이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백업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와의 관전 포인트는 후반기에 대반격을 준비하는 롯데입니다. 강윤구를 NC에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안중열 선수도 주전이 될 수 있는 포수 복귀를 시키고, 또 KT에서 이강준 선수를 데리고 와서 이 젊은 투수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 투수진을 어쨌든 갖춰놔야 어느 정도 롯데가 타격은 괜찮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을 개막전이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롯데가 준비를 한 것 같고, 또 임찬규 선수와 손아섭 선수가 만약 임찬규 선수 로테이션대로 금요일에 나온다면 드디어 2021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손아섭은 올 시즌 부진했던 게 임찬규를 안 만나서다. 뭐 지금 살아나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대결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공언을 했는데, 두 선수의 맞대결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스트레일리 최근에 부진한 경우도 많습니다. 썸머리그에서도 대량 실점을 하면서 좀 털렸거든요. 하지만 LG를 상대로 상대 전적이 늘 좋았던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공략을 할 필요가 있는 스트레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LG 트윈스는 정찬원 선수가 일단은 국내 선발진의 트레이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임찬규, 손주영의 성적이 중요하고, 임찬규 선수는 특히 주 2회 등판을 해주어야 하는 만큼 임찬규 선수의 역할이 후반기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임찬규 선수가 후반기 스타트를 잘 끊어서 이 키플레이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타선 쪽의 새 얼굴인 서건창과 저스틴 보어의 활약상은 어떨지, 둘 다 전반기에는 LG가 취약했던 포지션이었죠. 1루 쪽에서는 문보경 선수가 메워주긴 했지만 이 KBO 리그의 특성상 이 외국인 타자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라모스가 빠졌을 때 조금 국내 선수들이 버티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 보호가 들어와서 무게감을 확 높여줄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하고요. 서건창 선수 역시 2루 쪽에서의 야수 쪽 약점을 메워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린 후반기 개막, 아쉽게도 무관중입니다. 이 무관중 경기에서 어떤 영향을 보일지, 더군다나 홈 6연전이 있는데 관중이 없을 때 잘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 관중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텐션이 안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이 변수에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목표는 4승 2패입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입니다. 왜 켈리가 먼저일까? 후반기 선발 순서가 켈리부터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켈리, 수아레즈, 이민호, 임찬규, 손주영 순서로 돌아가는데요. 이 KBO 리그 후반기에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경기가 편성이 됐어요. 8월 23일에. 그래서 NC와의 4연전을 치르는데, 이 4연전에서 일요일날 6선발을 투입하면 수아레즈에게 하루의 휴식을 더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아레즈에게 1선발 대우를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켈리가 먼저 나오면 아마 일요일날 한 번 더 등판을 하고 다음 주 토요일날로 넘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KC 켈리가 홈에서 평균 자책점이 원정에 비해서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일단 후반기 시작을 홈 2경기, 물론 원정 경기에서도 언젠가는 게임을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홈 원정 다 잘 던져야 하지만 일단은 홈에서 좋은 것을 활용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홈에서 한 번 던지는 것보다는 2번 던지는 게 낫기 때문에 이 홈 6연전 SSG 롯데 경기 2번 나서는 것 같고,
다음 주에 KT NC전은 원정입니다. 원정 7연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경기에서 이 선발들을 최대한 펼치면서 LG 트윈스가 후반기 초반부터 승수 사냥을 나섰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에는 또 24일 경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선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나란히 주르륵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민호나 임찬규 정도는 아마 로테이션이 바뀔 수가 있지만 썸머리그 등판 순서를 보아하니 이민호, 임찬규, 손주영 순서로 로테이션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 매치 이제 드디어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SS 랜더스와의 3연전, 케이시 켈리와 윌머 폰트의 맞대결, 서건창과 저스틴 보어의 첫 경기, 그야말로 이제 후반기 다시 한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 소식이 있다는 점, 비가 그래도 소나기성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빨리 그쳐가지고 내일 또 야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 오랜만에 함께 봤는데요. 정말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LG 야구 참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승리 소식과 함께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야구가 있는 곳은 언제나 트윈스볼 투나잇 플러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